자, 지난 시간에 그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중력 법칙과 케플러 제3법칙 사이의 관계 했고요. 네, 인공위성의 운동에서 그 등속 원운동하기 위한 속력까지 구했었죠. 오늘은 그 인공위성의 운동 이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탈출 속력을 구하는 게 오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탈출 속력 혹은 탈출 속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포텐셜 에너지와 그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오늘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야, 일단 깨워줘라. 그래. 나왔어. 얼굴은 보고 자야지. 가정하시네. 네, 그렇지. 그리고 우리 그래도 그런 사이는 되잖아 우리가. 그래. 오고 간지도 모르면 섭섭하잖아. 맞아요. 응. 네. 네, 포텐셜 에너지는 그 잠재 에너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직역을 하면요. 예. 실제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포텐셜이 잠재적인 이런 뜻이죠. 이걸 위치 에너지 내가 이겼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내한테 이겨야 갈 수 있는데. 알았다. 갔다 와서 빨리 평균 속도가 0이 되도록.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아요. 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요. 모든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가 크면 위치 에너지도 큽니다. 위치가 크면 위치 에너지도 커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좀 좋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는 그 문자로 나타낼 때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줄여서 EP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과서에는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P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근데 저는 주로 쓰는 게 U로 씁니다. U. 여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요 모양이거든요. 이 모양.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네, 추측이고. U라고 왜 쓰는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 간혹가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PE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PE가 왜 체육 시간이에요? 아 그래? 체육 시간 저도 좋아하는데요. 진짜요? 예, 저 학창시절에 체육 시간 제일 좋아했어요. 점심시간 다음. 무슨 운동 하셨어요? 주로 축구를 했죠. 약간 축구 잘하시게 생겼어요. 아, 그 뭐 왕년에는 좀 했는데 요새는 영 축구 선수 관상. 이 질량이 커져서 관성이 너무 커졌어요. 아. 그에 비해서 이제 힘은 작아지고 그래서 가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쓸 겁니다 주로. 여기 이제 제일 간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첨자 붙이기도 편하고 1, 2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첨자 붙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쓸 겁니다. 어휴. 이럴 때 여러분 요새는 올해는 떨어졌다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이게 바닥에 붙었네. 이렇게 써요. 이걸 바닥으로 붙는 게 제일 잘 붙는 거거든. 제 손으로 쓰면 안 돼요. 이 포텐셜 에너지 정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할 때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가지는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뭐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혹은 잠재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보존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 과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알고도록 하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위치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을 보통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꼴을 구해보면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게끔 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안 하고 임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 위치 x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보존력, 이 보존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계속 가해 가지고요. 이 녀석을 그 위치까지 가져갔을 때 그 물체를 기준점에서 x까지 이동시켰을 때 그 마이너스 보존력이 한 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우리가 물리학 1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 공간이 따로 없을 텐데 뭐 알아서 적으십시오. 저는 확대하면 되거든요. 저는 뭐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물리학 1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죠. 자, 어떤 물체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불량인 물체가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의 바닥을 0으로 잡고요. 위쪽을 뭐 X로 할게요. Y로 해도 되고요. 꺼졌네. 켜졌네. 그럼 얘는 여기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중력을 작용해요. 그래서 얘가 한 일이죠. 얘가 한 일인데 얘를 이제 H만큼 끌어올립니다. H인 지점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은 그게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중력 곱하기 H가 됩니다. H가. 근데 지금 좌표축을 위쪽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중력 자체가 플러스 mg가 됩니다. 플러스 mg.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네. 예, 지금 이쪽을 플러스 잡고 있잖아요. 중력이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중력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중력이 mg고요. h 이렇게 되니까 mgh가 됩니다. mgh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이런 벡터를 알면 이 벡터의 내적 배우나? 안 배우나? 그럼 설명 안 할게요. 요 힘하고 지금 변이 방향이 같죠? 그러면 이제 곱하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mgh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한 거예요. 그럼 어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느냐?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저장했다가 놓잖아요. 놓으면 이렇게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면 mgh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다시 없어지고 그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었죠. 요게 이제 원래 길이라고 쳐요. 원래 길이. 그럼 얘를 늘리죠. 이렇게 늘리려면 얘는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요 탄성력은 기준을 여기를 보통 0으로 잡죠. 원래 길이를. 요거를 이제 이쪽 방향 x라고 하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예요. 마이너스 kx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 방향으로 얘가 변이가 생기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변이가 마이너스 방향이 되면 탄성력의 방향은 플러스죠. 얘가 플러스면 탄성력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탄성력은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구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인데요. 문제는 아까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은 일정하니까 그냥 힘 곱하기 거리 했습니다. 얘는 일정하지 않으니까 적분을 해야 돼요. 적분을 해서 이 마이너스 탄성력이 한 일을 구하는데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 이제 x를 잘게 나누죠. 잘게 나눠 가지고 이제 힘하고 거리 곱한 건데 이걸 잘게 나눠서 더한 겁니다. 이게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잘게 곱해 가지고 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얘를 기준점이 이제 이거 사실 좀 미래를 알고 이 기준점을 정한 거거든요. 이 꼴을 구하다 보면은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꼴이 x가 0일 때 0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에서부터 특정 위치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여기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탄성력이니까 마이너스 kx니까 그냥 kx가 됩니다. 0에서 x까지니까 이건 간단한 적분이죠. 이거는 2분의 1
kx 제곱을 0에서 x까지 한 거죠.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물리학 1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만큼 이렇게 느리면은 2분의 1 kx만큼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놔버리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을 때 2분의 1 kx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 보존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움직여야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놔버리면 보존력이 작용해가지고 얘가 이제 속도가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물리 2에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이번에는 지표면 근처가 아니에요. 이제 지표면에서 한참 떨어진 지점이어서 이제 더 이상 중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 볼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게끔 하는 위치 있죠. 그 위치가 무한대인 위치가 0이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위치가 무한대인 지점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돼요. 여기가 기준점인데 여기서 특정 지점까지 이제 보존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력이 보존력인데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중력을 작용하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겠건 얘가 잡았다니까 움직이겠죠. 이게 사실 이게 좀 살짝 움직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살짝 움직이면은 속도가 생기잖아요. 그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요. 그러면 합력이 0이 되죠. 그 상태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 지점에서의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의대로 그냥 가면 돼요.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중력이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도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중력에다가 이제 x를 잘게 나눠서 이제 곱한 거를 이제 다 더하는 거죠. 더하는데 우리가 기준점에서 특정 위치까지거든요. 근데 기준점을 우리가 이미 사실 예상하고 쓰는 거예요. 무한대인 지점이 기준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지점을 이제 R로 할 거예요. R. 보통 그냥 이것도 그냥 DR 하고 이것도 R 이렇게 쓰는데 좀 헷갈릴까봐 이거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걸 X축으로 잡았고요. 특정 위치를 R로 잡은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만류인력, 중력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중력인데 중력은 요 좌표축 한번 보세요. 여기 지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은 마이너스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g에 x 제곱분의 mm 이렇게 되겠죠. 특정 위치에서 이래서 dx하고 무한대에서 r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GMM은 상수죠. 그리고 이제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죠. 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x. 그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분의 GMM 이 되어서 요거를 이제 무한대에서 r까지 하면 마이너스 r분의 GMM 빼기 0이 되죠. r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x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력 포텐셜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 2에서 추가되는 포텐셜입니다. 근데 제가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얘는 R 값이 크면 위치가 크면 절대값은 작아지죠. 절대값은 작아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게 큰 겁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R이 클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냥 정성적으로 봐도 이게 잠재적인 에너지라 했거든요. 그럼 얘를 가만히 놔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럼 얘가 잡아당기니까 여기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를 부딪혔을 때 속력이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위치가 더 큰 곳에서 놓으면 더 오랫동안 가속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부딪힐 때 속력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위치가 클수록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도. 그래서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요 중력만 작용할 때, 혹은 탄성력만 작용할 때, 혹은 전기력만 작용할 때가 아니고요. 중력만 일을 할 때, 탄성력만 일을 할 때, 이거 저 물리학원에서 설명을 안 해. 수업을 하여튼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은요. 그 아까 그 보존력이라고 정의한 요 힘들 있죠. 요 힘들만 그 물체의 일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대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근데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되는데 어차피 지금 이건 우주에서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공기 저항도 없고 오로지 중력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탈출 속력을 구할 겁니다. 탈출 속도. 공식 명칭은 탈출 속도인 것 같아요. 근데 탈출 속력이라도 해도 됩니다. 자, 지구 중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물체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escape velocity 해가지고 VE라고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출발을 시켜요. 그럼 사실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느려질 거 아니에요. 느려지는데 얘를 탈출시킨다는 거는 무한대까지 보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한대까지. 근데 무한대까지 보내서 무한대인 지점이 사실 정의되지 않지만요. 무한대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한대인 지점까지 보내서 가는 동안 속력이 점점 느려져 가지고 그 지점에서 딱 겨우 멈추는 이 정도 되면 겨우 보낸 거예요. 근데 무한대에서도 속력이 감소를 해도 무한대에서도 속력이 0이 아니고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빨리 이제 탈출을 한 게 되는 거고요. 무한대에 겨우 도착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딱 경계선이 됩니다.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무한대까지 겨우 보내서 무한대에서 멈춘 상황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한대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을 쓰면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여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할 때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쓸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의 탈출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리고 요 보통은 이제 라지알로 많이 적긴 하는데요. 책은 스몰알로 적고 있어서 그냥 R이라 적고 지구 반지름입니다. 여기서는 지구 지표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R분의 GR분의 MM 이게 이제 그 딱 요 지점에서의 얘가 여기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근데 저 오른쪽에 공간을 작게 놔둔 이유가 뭐냐면 무한대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냥 겨우 멈추니까 그때 속력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이죠. 그 마이너스 R분의 GMM에서 R에다 무한대 집어넣어 보세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0이죠. 따라서 얘가 0 이렇게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인공위성이 원운동하기에 필요한 속력 있죠. 그거의 루트 2배가 됩니다. 요게 탈출 속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뒤에 또 그 블랙홀 할 때 요게 또 나오기 때문에 좀 탄성 포텐셜 에너지까지 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추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거는 좀 교과서보다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보면요, 이게 방금 구한 탈출 속도하고 관계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이게 막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요 문제 정도가 탈출 속도 조금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구 표면에서 수평으로 쏜 포탄의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포탄의 초기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이거는 뭐냐? A는 요만큼 가고요. B는 요만큼 가니까 초기 속력은 A가 더 작죠. 네.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갈 거 아니야. 왜? 지갑 두고 와서 안 돼요. 갔다 와 빨리. 지금. 이런 걸 보고 이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가지가지하네. 이거를 또 배로 하면 이제 사가지가 돼. 미안합니다. 자, 지구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는 포탄의 속력을 탈출 속력 혹은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무한대까지 겨우 보내는 속력이 되겠죠. 그거보다 빠르면은 할 수 있는데 보통 지구의 탈출 속도 계산해 보면 지구에서의 탈출 속도 계산하면 1초에 한 11점 몇 킬로미터 초당 속도가요. 1초에 부산까지 한 5초 만에 갈 수 있는 속도면요, 지구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되죠. 안 빠르죠. 여러분 점프할 때 너무 빨리 점프하면 안 됩니다. 저도 왜 조심조심하게 초당 11km 넘어가면 위험하거든요. 자, D가 C에서 궤도 속력은 포탄의 질량에 따라 다르다 했는데 그때 C는 지금 원운동 할 때 속력이죠. 원운할 때 속력 뭐 잠깐은 복습해 볼까요? MA 꼴 F로 하면 되죠. MR분의 V 제곱은 중력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V는 루트 R분의 GM으로 이 녀석의 질량하고는 관계없죠. 포탄의 질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질량하고는. 그래서 틀렸죠. 기니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거 뭐 앞에 내용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굳이 뭐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걸 안 외워요. 이거 굳이 안 외우고 그냥 할 때마다 이거 씁니다. 할 때마다. 그러다 보면 그 의도치 않게 안 외우고 싶은데 억울하게 외워져요. 계속 하다 보면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거를 굳이 외우지 말고 왜냐면 이게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MA 꼴 F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야 되잖아요. 구심가속도. 그러니까 이 구심가속도는 할 때마다 이게 또 유도하는 근데 저는 또 그랬어요. 또 이것도 할 때마다 유도했어요. 그러다 억울하게 또 외워지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거는 외우는 걸 권장하고 요거는 외우지 말고 이렇게 써서 구하는 걸 계속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3번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어떤 행성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태양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물어본 거죠. 30분까지가? 시간은 20분 충분합니다. 자,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했는데요. 이 행성의 공전 주기 모르니까 T라고 둘게요. 근데 1AU가 나왔는데 1AU는 그 지구 공전 궤도의 긴 반지름 천문단위죠. 1천문단위고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케플러 제3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자, 2와 3 쓰면 되는 거죠. 1년의 제곱은 K의 1천문단위 이게 A죠. A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구에 대해서 케플러 제3법칙 적은 거고요.
지구와 행성은 중심에 있는 천체가 같으니까 K를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의 제곱은 이 t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녀석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면 되죠. 요 녀석의 긴 반지름 얼마입니까? 이때 긴 반지름의 정의를 알아야 되죠. 요게 긴 반지름이죠. 예, 장축의 절반. 그럼 얼마입니까? 예, 5AU입니다. 5AU. 그래서 여기다가 5AU를 집어넣습니다.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보이는데? 거짓말 안 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네. 얘를 기역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이게 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는 방식을 썼죠. 이때 우리가 t를 구해야 되니까 t가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니은 나누기 기역 하는 게 좋죠. 그러면 t의 제곱 나누기 1이 되죠. 1이 되고 오른쪽은 5의 세제곱 나누기 1이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t는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5의 3승이니까 5 루트 5 단위는 년이죠. 5 루트 5년. 이 목성의 공전 주기랑 목성이 지구 그 5배 아니었어요 저번에 그 예제에서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다음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학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기억 문제. 이것도 전형적인 뭐 중력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예요. 지구와 달의 질량이 각각 2배 증가하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2배 증가하면은 중력이 어떻게 될까인데 이때 이제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둘 거고요. 일단 달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둘 거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두면 그러니까 원래 작용했던 크기 힘 F는 G의 r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달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힘을 F'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중력 상수는 안 바뀌죠. 중력 상수는 안 바뀌고 만약에 지구의 질량이 2배가 되고 문제 조건이죠. 그다음 달의 질량이 2배가 되고 그다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2배가 된다면 힘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해 보니까 하필이면 똑같네요. 얘랑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얘랑 얘도 똑같죠. 그래서 F'은 그냥 F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수능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그 내신은 뭐 이 정도 수준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수능은 그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정정해 줬습니까? 투를 치고 서울대는 투를 보더라고요. 제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얘기를 듣다 온 것 같습니다.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투를 치고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는 아마 투를 반드시 쳐야 되는 과탐 중에 투 과목을 쳐야 되는 그런 조건일 겁니다. 몇 군데 없어요. 투를 반드시 쳐야 되는. 내랑 투에 가산점을 주는데 이런 데가 좀 있거든요. 자,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위성 PQ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합니다. PQ의 타원 궤도에서 행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먼 지점 사이의 거리는 3D D이고요. P가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P와 행성을 연결한 직선이 지나간 면적은 S이고요. 이 말은 요 P의 타원 전체의 면적이 S라는 겁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다 휩쓸고 가죠. 그 다음에 Q의 공전 주기는 T예요. 이런 거는 제가 보통 나오면 바로 여기다 적어줘요. Q의
공전 주기는 t니까 여기다 바로 안 헷갈리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요 t 동안에 좀 헷갈리겠네요. t 동안에 요 t는 요 녀석의 공전 주기거든요. 요 녀석의 공전 주기인데 t 동안에 요 p가 이제 휩쓸고 간 면적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그 이런 케플러 제3법칙은 행성 간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의 천체가 같으면. 근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같은 행성을 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끼리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적용되고 얘는 얘끼리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적용 안 보이나요? 얘는 얘끼리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적용되고 얘는 얘끼리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얘의 주기를 알아야지. 얘 주기가 얘 몇 배인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럼 얘 동안에 얼만큼 이제 면적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공전 주기를 TP라고 둘게요. TP.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보는 건 이거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가 시간의 비가 각 시간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의 비와 같다 그랬죠? 아이고. IC. 욕한 거 아닙니다. IC가 아니고 IC 한 거예요. IC.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TP 대 T는 지금 P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P. 행성 P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TP 대 T. TP는 그럼 P의 주기죠. 그럼 그 주기 동안에 S만큼 휩쓸고 지나갔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T초 동안에 시간 T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을 물어봤죠. T 프라임. 요거 T 프라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식 이해했습니까? 예. 요거 P에 대해서 주기 대 T는 한 주기 동안 휩쓸고 간 면적 대 T 동안에 휩쓸고 간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만 T꼴로 바꾸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케플러 3법칙 적어가지고 TP를 T꼴로 표현하면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 뭐 밑에다 적든지 나는 옆에다 적을게. 그러면 일단 T의 제곱은 요거는 Q에 대해서죠. 이거는 Q에 대해서입니다. P에 대해서도 적을 거고요. T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D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K에. 그 다음에 TP의 제곱은 2와 3법칙 쓰는 겁니다. K에 P의 긴 반지름은 2분의 3D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요. 굳이 이 경우에는 어차피 나눌 거잖아. 그럼 긴 반지름 말고 그냥 긴 지름을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통일만 하면 돼요. 둘 다 긴 지름 쓸 거면 긴 지름 쓰고 둘 다 긴 반지름 쓸 거면 둘 다 긴 반지름 쓰고 어차피 이 곱하냐 안 곱하냐 차이니까 우리는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눌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날라갑니다. 그러면 근데 좀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TP잖아요. TP.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 안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분모에 있는 게 낫죠. 그러면 이제 Q 나누기 그러니까 밑에 거 나누기 위에 거 할 겁니다. 그럼 TP의 제곱 나누기 T의 제곱은 2분의 1은 뺄까요? 똑같이 미리 뺄게요. 2분의 1. 그게 또 꺼졌죠? 네. 나중에 K 이제 또 나왔어? 네. 야, 여러분하고 상태가 비슷하네요. 이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지금. 여러분하고 이게 내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이 TV하고. 그럼 얘가 3의 3승 이거 갑자기 노란색 이것도 3의 3승 나누기 1이 되네? 네. 1이 되니까 TP의 제곱은 3의 3승 T가 되고요. T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여기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TP는 3루트 3 T가 되죠. 네. 그러면 요 식에 다시 돌아가서 요 식으로 돌아가서 TP 대신에 3루트 3T를 넣으면 되죠. 하고 T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어렵죠? 네. 이건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S 프라임은 3루트 3분의 1 S가 되죠.
근데 답이 없네. 유리화 시켜야 되네요. 네, 그거는 이렇게. 예, 그럼 얘는 이제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9분의 루트 3s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니까 3번으로 끝날 때가 제일 문제예요. 다른 거는 이제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 3번은 마무리 멘트가 없어요. 예. 1번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2번은 이번에는 여기까지. 4번은 사요나라. 5번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3번이 세발이 아직 안 됐습니다. 몇 년째 지금 못 찾고 있어요. 3번 좀 찾아주세요. 3번은 나왔을 때 마무리 멘트가 없습니다. 알아서 꺼지네. 그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지? 가습이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그겁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중단원이 바뀌어서 등가원리 아마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